네, 정호김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배종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세 분과 함께 여의도 한약방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강선우 의원 공천 수수금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이 지금 전직 보좌관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뇌물을 줬다라고 알려진 협의를 받고 있는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다주택자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제 뭐 컷오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왜 김경 의원의 뭐 출국 금지가 경찰은 제때 안 했냐라고 하는 봐주기 의혹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게 지금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 진짜 맞냐, 좀 전수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사태 그래서 아직은 조금 본인의 탈당과 제명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정호김 의원부터 말씀 들어보시죠. 이거는 전수조사한다 그래서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어느 김영진 의원이 그랬나? 20년 만에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년 만에 발생한 건지 아니면 상존했는데 누구도 눈치 못 채고 지나간 건지. 이번에도 녹음 테이프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 녹음을 공개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의 대표가 느닷없이 휴먼 에러라 그러니까 휴먼 에러가 아닌 건 분명한 것이요. 일단 지금 김병기 의원이 자기 지역의 구의원과 관련해서 선거에서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 그러면서 탄원서를 써가지고 그거를 당대표 보좌관인 당시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받은 것도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마지막 종착지가 당에서 이거를 윤리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김병기 의원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시스템 에러죠.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를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이 한번 언급한 것으로 아는데 그거는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법 제도 자체의 시스템에 에러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걸 어떻게 민주당의 이 공천원금과 관련해 갖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는 경실련 같은 데서도 이게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휴먼 에러이냐 시스템 에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전수조사 얘기도 나오려는데요. 저는 전수조사로 이게 나오지 않고요.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특검도 여러 가지 한계가 많다라는 걸 민중기 특검에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래도 이게 인지 수사가 가능해야만 이것의 구체적인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법에 따라 조처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 얼마나 성토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무라는 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민주당 스스로가 성찰하는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스스로 특검을 하겠습니다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우리 거는 휴먼 에러니까 경찰선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종호 부의장님. 일단 휴먼 에러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저지른 이제 비리 의혹이니까. 네. 그러면은 시스템은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직 모를 일이죠.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 두 사람만의 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원들도 연루가 돼 있는 그런 비리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자세는 전수조사는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의 일탈된 그런 비리라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의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에 뭔가 허점은 없는지 점검을 라는 해야 된다.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점검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휴먼 에러로 가고 싶겠죠. 네. 왜냐하면 이건 두 사람의 일탈이지 우리 전체의 시스템 문제는 아니다. 우리 전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과연 그거를 국민들께서 수용을 하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 정황을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이나 또 증거를 보면 너무나 이 공천 헌금이 왔다 갔다는 게 네. 거의 짙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최소한 지금 강선우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1억 원을 반환을 지시했다. 반환이 됐음을 확인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1억 원이 온 거는 맞아요. 네. 무슨 명목으로 왔는지. 근데 보면은
컷오프 대상 네. 다주택 투기 혐의 때문에 근데 하루 만에 공천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뒤바뀐 결정적인 힘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1억이 아니면은 다른 뭐가 있냐라고 설명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것은 1억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사무국장 네. 보좌관 이분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을 받은 적도 없다. 네. 보관한 적도 없다. 네. 전면 부인하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모든 진실 규명이 수사기관에 넘겨지는데 그렇죠. 과연 수사기관이 완전히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면 이걸 입증을 할 수 있을지 참 저도 그 부분이 또 남은 숙제가 아닌가 사실 생각됩니다. 강선우 의원이 보좌관이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보좌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이게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데. 네, 서정욱 변호사님. 뭐 지금 이게 녹취가 증거의 왕입니다. 네. 지금 부인하는 거는 이게 본인이 살기 위해서 부인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근데 이 녹취는 정확한 거죠. 네. 따라서 이게 저는 받았다 보는데, 다만 이제 강선호 의원 입장에서 김병기 대표한테 내가 받아가 보관하고 있다면 좀 부끄럽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보좌관 핑계 대면서 받은 게 아닌가. 하여튼 받기는 받았어요. 다만 이게 보통은 보좌관한테 1억씩 안 주잖아. 네. 저는 강선호 의원이 본인이 1억 받아놓고 보좌관 핑계를 대면서 살려달라.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김경 이분이 11채가요. 그럼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면 11채를 왜 사죠? 무슨 목적으로 사요? 네. 뭐 공익 봉사 목적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번에 미국 간 것도요. 이게 경찰이 출국 금지를 했어야죠. 잘못됐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휴먼 에러도 맞죠. 물론 개인 일탈이 있으니. 네. 그러기 시스템 에러도 맞습니다. 뭐가 문제냐? 항상 이 밀실에서 1인이 공천을 주무른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게 이재명 그때 대표가 김병기 검정위원장에서 총선 때 비명 행사시키 버리고 친명 행제하고 이게 문제예요. 아니, 근데 요거는 지방선거 때니까. 요거는 지방선거인데 그때 대표가 아니었죠. 예, 네. 공천 총선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총선도 이 모양인데 지방선거는 볼 것도 없죠. 이런 식으로 이게 야당은 밀실에서 1인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네. 여기서 좀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총선에 뭐 비명 행사, 네. 친명 행제. 네. 근데 그게 공천 헌금을 전제로 하는 거는 이건 너무나 멀리 나간 거예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정확히 지적해 그 주셨습니다. 시스템 에러하고 휴먼 에러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 젊은 기자죠. 정치부의 과구신 기자라고. 아, 오마이뉴스. 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강선우 의원이 당시 초선이었어요. 김경 의원도 아마 초선으로 그때 네. 들어오거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좌관이 받았든 뭐랬든 돈을 주고 받고 하잖아요. 휴먼 에러가 되려면은 아주 정치판에서 달고 달아가지고 이런 거를 받으면 이건 휴먼 에러라고 할 수 있는데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리고 젊은 정치인이 이런 거를 하는 자체에 이거 시스템에 분명한 에러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 거짓말과 관련해서 장관 후보일 때도 거짓말 해가지고 빈축을 산 예가 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요번에도 김경 의원을 그 공천시키는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뭐 녹취록이 회의록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사무국장인지 뭐 지역의 국장이 네. 그걸 받았고 자기는 뭐 지시를 했다 그러지만은 신뢰가 안 가는 거는 사실인 거고요. 그다음에 11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걸 아들이 20 몇 살의 아들이 보유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투기죠. 이걸 어떻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슈퍼맨도 아닌데. 네. 그다음에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얘기하는데 시스템이라는 것도 결국 휴먼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분명히 이 요소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이걸 보면은 이거는 휴먼 에러의 수준이 아니에요. 시스템 에러지. 김병기 의원 얘기도 좀 해볼 건데 지금 원내대표 내려놨지만 날 제명시키면 제명시켜라. 난 탈당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미묘합니다. 원내대표 출마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조금 선당 후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윤리심판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분들 있고 박지원 의원은 후덕한 리더십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좀 더 강경 대응을 이제 주문하는 걸로 기조가 좀 바뀌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적합할지 우리 배정호 부의장님. 일단 고난이 크면 책임도 무겁게 져야 되잖아요. 근데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원내대표, 원내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강선우 사건 때는 공천 관리위원회 간사였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 때 검증위원장을 했거든요. 이제 검증위원장은 뭡니까?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제 이런 분이 거꾸로 지금 공천 헌금 비리 의혹에 연루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특히 이 선당후사를 본인이 실천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중직을 맡은 당인으로서 당을 생각한다면 자신 때문에 지금 당이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에서 남아서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아니다. 내가 당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다. 내가 떳떳하니 내가 나가서 다 규명하고 살아서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뭐 당을 지금 뭐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서정호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명되면 아마 5년간 복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탈당했다가 네. 나중에 허지부지 되면 이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버티는 게 뭘 믿고 버틸까? 제가 보기에 그 핸드폰 믿고 버틸 것 같아요. 더 많은 녹음이 있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검증위원장이고 내가 한번 이게 잘라봐라. 내가 핸드폰이 어마어마한 녹음 파일. 옛날에 이정근 씨도 그랬잖아요. 그거 믿고 이게 버티나 의문이 들 정도고 네. 솔직히 우리가 볼 때는 제명이 확실시 되거든요. 네. 그런데 끝까지 그건 불이익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그렇다 해도 이게 제명은 놀 걸로 봐요. 워낙 여론이 안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12일이니까 그 사이에 또 여론은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이게 본인은 버틸 것 같아요. 버틸 것 같다. 그때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정호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이미 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이 일을 이런 일이 국민의힘에 생겼다. 입장 바꿔놓고 그러면 아마 진짜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특검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은 많아요. 이수진 의원 주장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그 특히 민주당의 이 국민의힘도 그런데 요새는 왜 초대선 의원들이 말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 정의감에 막 그 부글부글 끓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노장 중진들이 아니 당신 사퇴해야지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서 왜 이런 거를 젊은 의원들은 가만히 있느냐고 또 탄식하는 그런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 이것도 참 씁쓸한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야기. 어제는 이제 재정 전문가 뭐 이렇게 국책기관이나 교수 이런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정책 행보를 이어가기도 했는데 여전히 논란은 언론에 있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부업체의 회사채를 아들 명의로 산 것 부분이라든가 뭐 배당을 많이 받고 있다든가 뭐 자제가 뭐 이제 국회 인턴을 등록을 했다든가 뭐 논문을 또 이제 부친인 교수와 함께 공저자를 했다든가 뭐 다양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여론 언급 안 했으면 앵커님 때문에 네. 그냥 오늘 KSOI 치가지고 여론 한번 확인해달라. 네. 시청자님께 네. 여론을 확인해달라. 네. 버티면 야당은 땡큐입니다. 버티면. 네. 근데요 이렇게 의혹이 저는 이게 제2의 조국 사태로 갑니다. 조국 사태. 워낙에 그 의혹이 너무나 까도 녹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인턴 막말로 이게 끝났다 보는데 그 위에 모든 거 보면 아마 청문회까지 버틸 거예요. 그렇게 여론 악화로 결국 얼마 못 갈 겁니다. 얼마 못 갈 아마 거다. 제2의 조국의 길을 간다. 봅니다. 네. 배정호 부장님. 저는 뭐 당연히 버티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국민 상식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네. 뭐 부동산 투기를 해도 적당해야 되는데 뭐 인천국제공항 부지해가지고 수십억 시세 차익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현금 부자 로또 청약을 본인이 비난했는데 이걸 또 본인이 뭐 무주택자 뭐 십몇 년간이라고 강조했는데 36억을 일시불로 전액 납부했다는데 이게 국민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분은 다른 모든 의혹이 없다 해요. 다른 건 다 의혹이라 해요. 네. 근데 팩트는 자기 재산이 지금 뭐 170억인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10년 사이에 110억이 넘었잖아요. 네. 이거 국민들이 이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해운의 정체성은 국민의힘이지 민주당이 아니에요. 네. 사실 국민의힘 하면은 웰빙 정당 부자 정당이고 부자 정당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거 빨리 털어내야 된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국민의힘하고 탕평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국민의힘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기본이 안 됐다. 이렇게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대통령 그러면 말씀하신 건 청문회까지 가지 말고 본인이 결자 해제하든가 아니면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서 해야 된다. 아니 청문회를 가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직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명했는데 지명 처리하면 건의가 서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해운 이 후보자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사실 결함 있는 거 누구 다 자신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탁을 해줬는데 대통령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이분에게 더 이상 누가 안 돼야 되겠다.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죠. 정호김 의원님. 어떤 정치인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비전이라든지 헌법 가치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념, 경제, 안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젠가 무슨 재정 관련 회의를 하면서 재정을 확장해서 마중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해운의 정체성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종부세라든지 기본소득, 소비 쿠폰, 그다음에 재정 확장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해운의 정체성은 민주당과 같은 거예요. 어저께 그거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라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책임은 임명권자를 포함해서 그 임명권자의 소속 정당이 책임지는 것이지 이제 와서 솔로몬의 아들도 아닌데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지고 하는 거는 참으로 무책임한 거예요. 제가 잠깐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네. 이해운 후보자가 평소에 네. 이 확장 재정 정책을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확장 재정 정책을 찬성한다고 이 정체성이 바뀝니까? 오히려 이거는 거짓말장이가 정체성이지 그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거짓말장이면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측은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네. 지금 민주당하고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 임명권자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의 정체성은 어쩌면 없는 건지도 몰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둘 다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판단한 논거가 좀 달라가지고 청취자분들은 두 분이서 왜 의견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세 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정호김 전 의원 그리고 배종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